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따뜻한 봄날, 기분 좋게 흙을 파고 정성스럽게 씨앗을 심었습니다. 매일 물도 주고 햇빛도 쬐어주며 애타게 새싹을 기다렸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싹이 나지 않거나 싹이 나더라도 금방 시들어 죽어버린 적 말입니다. 아마 식물을 키워본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어보셨을 텐데요. 우리는 보통 내 손이 똥손이라서 혹은 씨앗이 불량이라서 그렇다고 자책하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정말 충격적이게도 우리는 평생 동안 완전히 잘못된 타이밍에 씨앗을 뿌려왔던 것입니다. 봄이 오면 씨를 뿌린다는 아주 당연하고 오래된 상식, 바로 그 상식이 여러분의 식물을 망치고 있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이 그동안 알고 있던 모든 원의 지식을 뒤집어버릴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씨앗봉투 뒷면에 적힌 파종 달력의 무서운 거짓말부터 식물들이 진짜로 원하는 타이밍이 언제인지 그 숨겨진 비밀을 전부 공개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앞으로 여러분의 텃밭과 화분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하고 놀라운 생명들이 폭발적으로 자라나는 것을 보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평생 속아왔던 파종의 진실, 지금 바로 파헤쳐 볼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도대체 왜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습관을 가지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인류가 농경 생활을 시작했을 때부터 파종 시기는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조상들은 별의 움직임, 철새의 이동, 그리고 계절의 변화를 관찰하며 씨앗을 심을 최적의 날짜를 계산해냈죠. 그리고 현대에 들어서면서 이런 지식들은 아주 깔끔하게 정리되어 우리가 마트나 화원에서 흔히 사는 씨앗 봉투 뒷면에 인쇄되었습니다. 보통 4월에서 5월 사이에 심으라는 예쁜 달력표와 함께 말입니다. 우리는 이 봉투 뒷면의 지시사항을 마치 법처럼 따랐습니다. 왜냐하면 씨앗을 만든 회사가 가장 잘 알 것이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부모님 세대부터 봄비가 내리고 얼음이 녹으면 밭에 나가 씨를 뿌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풍경이었습니다. 일기예보에서 봄이 왔다고 알리면 우리는 달력에 동그라미를 치고 삽을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간과한 엄청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지구의 기후가 과거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 그리고 씨앗 봉투에 적힌 그 기준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바로 그 동네, 바로 그 텃밭의 실제 환경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평균값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그 평균이라는 함정이 어떻게 우리의 씨앗을 질식시키고 있었는지 하나씩 조각내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깨부숴야 할 거대한 환상은 바로 기온과 지온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보통 아침 뉴스에서 오늘 낮 최고 기온이 20도까지 올라간다는 소식을 들으면 아, 드디어 날이 풀렸구나 생각하고 밭으로 달려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공기가 따뜻해졌다고 해서 땅속까지 따뜻해진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겨울철의 보일러를 방금 틀어놓고 방 안 공기가 훈훈해졌으니 바닥도 따뜻할 거라고 착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공기는 햇빛을 받으면 금방 데워지지만 차갑고 축축한 겨울을 지낸 흙은 온도가 올라가는데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여기서 아주 선명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달콤한 당근을 심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밖은 겉옷을 벗어도 될 만큼 따뜻한 4월 중순입니다. 기분 좋게 당근 씨앗을 흙 속에 묻었습니다. 하지만 흙 속 온도는 아직 영상 5도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당근 씨앗 입장에서 이것은 마치 따뜻한 봄날인 줄 알고 문을 열고 나갔는데 얼음장 같은 냉수마찰을 당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차가운 흙 속에서 씨앗은 발화를 멈추고 움츠러듭니다. 그리고 흙 속에 있는 수분과 만나 싹을 틔우기는커녕 그대로 썩어버리거나 곰팡이의 밥이 되고 맙니다. 겉보기에는 완벽한 봄날이었지만 땅속은 아직 한겨울이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봄에 씨앗을 심고도 새싹을 보지 못하는 가장 흔하고 치명적인 첫 번째 이유입니다. 공기의 온도가 아니라 씨앗이 누울 침대인 흙의 온도를 직접 재보지 않고 파종하는 것은 눈을 감고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토양 온도계를 흙 속에 5cm 정도 깊이로 찔러 넣고 2, 3일 동안 관찰해 보세요. 흙의 온도가 식물이 원하는 발화 온도에 꾸준히 도달했는지 확인하는 것, 이것이 실패 없는 파종의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바로 씨앗 봉투 뒷면에 적힌 파종 달력의 진실입니다. 여러분은 씨앗을 살 때 봉투 뒷면을 얼마나 꼼꼼히 보시나요? 아마 대부분 그림으로 그려진 달력에 색칠된 기간을 보고 파종 시기를 결정하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속고 있는 거대한 미신이 있습니다. 이 파종 달력은 전국 혹은 아주 넓은 지역의 평균적인 날씨를 바탕으로 대충 만들어진 가이드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표는 여러분의 텃밭이 산속에 있는지, 바닷가에 있는지, 아니면 도심 한가운데 빌딩 숲 사이에 있는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토마토 씨앗 봉투에 3월 중순에 파종하라고 적혀 있다고 해봅시다. 남쪽에 사는 분이 3월 중순에 토마토를 심으면 아주 잘 자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북쪽이나 바람이 많이 부는 상한 지방에 사는 분이 똑같이 3월 중순에 밭에 씨를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10중 8구 며칠 뒤 찾아오는 꽃샘 추위에 갓 태어난 토마토 새싹들은 모조리 얼어 죽고 맙니다. 봉투를 만든 회사는 평균적인 안전지대를 설정했을 뿐, 여러분, 동네의 변덕스러운 기상이변까지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평균이라는 단어에 너무 오랫동안 세뇌되어 왔습니다. 씨앗 봉투의 지시사항은 맹신해야 할 절대적인 법칙이 아니라 단지 참고용 지도일 뿐입니다. 지도를 손에 쥐었더라도 내가 걷고 있는 길의 상태는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씨앗 봉투의 달력을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달력을 보도해 여러분이 사는 지역에 최근 10년간 마지막 서리가 내린 날짜가 언제인지 기상청 데이터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그 마지막 서리일을 기준으로 여러분만의 진짜 파종 달력을 다시 그려야 합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여러분의 정원이나 텃밭에 숨겨진 비밀 공간, 바로 미세 기후의 존재입니다. 방금 전 지역마다 날씨가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같은 마당 안에서도 위치에 따라 계절이 다르게 흐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텃밭 전체가 같은 온도와 같은 습도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무의식적으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날을 잡고 하루 만에 모든 씨앗을 밭 전체에 동시에 뿌려버리죠. 이것이 바로 엄청난 오산입니다. 미세기후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집 남쪽 벽 바로 밑을 상상해 보세요. 벽이 낮 동안 햇빛을 흡수했다가 밤에 열을 뿜어냅니다. 이곳은 텃밭의 다른 곳보다 훨씬 따뜻해서 봄이 한 달은 일찍 찾아옵니다. 반대로 집의 북쪽 그늘진 곳이나 큰 나무 밑은 봄이 와도 여전히 축축하고 서늘합니다. 여기는 겨울이 한 달 더 머무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런 차이를 무시하고 어느 따뜻한 봄날 오후에 씨앗을 남쪽 벽 밑과 북쪽 그늘에 동시에 심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남쪽의 오이는 따뜻한 흙 덕분에 빠르게 발아하여 쑥쑥 자라겠지만 북쪽 그늘의 오이 씨앗은 차가운 흙 속에서 오들오들 떨다가 결국 발아하지 못하고 썩어버립니다. 왜 같은 날 심었는데 하나는 살고 하나는 죽었을까요? 바로 내 텃밭 안에 미세 기후를 무시하고 캘린더 상해 시간만 믿었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씨앗을 제때 심는다는 것은 단순히 달력의 날짜를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내 밭에서 어느 곳이 가장 먼저 따뜻해지고 어느 곳이 늦게 풀리는지를 관찰하여 공간에 따라 파종 시기를 다르게 조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빛과 바람, 지형이 만드는 이 작고 은밀한 기후의 차이를 읽어낼 때 비로소 여러분은 씨앗의 진짜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달의 위상, 즉 달력의 날짜가 아닌 달의 모양에 맞춰 파종한다는 오래된 농사 비법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달을 보고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콧방귀를 뀌며 미신이라고 치부합니다. 과학이 이렇게 발전했는데 웬 점성술 같은 소리냐고 하죠. 하지만 놀랍게도 이 오래된 지혜에는 무시할 수 없는 과학적 근거와 타이밍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바다의 밀물과 썰물이 달의 인력 때문에 생긴다는 것은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달의 인력이 바닷물뿐만 아니라 땅속의 수분, 즉 지하수와 식물 내부의 수액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달이 점점 차오르는 상현달 시기에는 달의 인력이 땅속 수분을 위로 끌어올립니다. 이때는 흙의 표면이 더 촉촉해지죠. 바로 이 시기가 상추나 배추, 시금치처럼 잎이 풍성하게 자라야 하는 잎이 채소나 땅 위로 열매를 맺는 작물의 씨앗을 심기에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수분이 위로 쏠리면서 씨앗이 물을 흡수하고 새싹을 위로 밀어 올리는 힘을 강력하게 지원해주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보름달이 지나고 달이 기우는 하현달 시기에는 달의 인력이 약해지면서 수분이 땅속 깊은 곳으로 내려갑니다. 이때는 뿌리를 튼튼하게 내려야 하는 무, 당근, 감자, 양파 같은 뿌리 채소에 씨앗을 심을 차례입니다. 식물의 에너지가 땅 위가 아니라 땅 아래 뿌리 쪽으로 집중되기 때문이죠. 이 타이밍을 무시하고 수분이 아래로 내려가는 하현달에 상추씨를 뿌리거나 수분이 위로 솟는 상현달에 당근씨를 뿌린다면 식물은 자연의 흐름을 거슬러 성장해야 하는 셈이 됩니다. 달의 리듬을 타는 파종, 이것은 결코 미신이 아니라 지구라는 거대한 생태계의 호흡에 맞춰 식물의 발화율을 극대화하는 가장 우아하고 정확한 타이밍의 기술입니다. 다섯 번째로 파헤칠 것은 일장, 즉 하루 중 낮의 길이의 중요성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온도에만 집착합니다. 흙이 얼마나 따뜻한지, 공기가 얼마나 훈훈한지만 따지죠. 하지만 많은 식물들에게 온도보다 훨씬 더 중요한 발화와 성장의 신호탄이 있습니다. 바로 햇빛이 비치는 시간입니다. 이를 광주기성이라고 부르는데요. 식물들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똑똑해서 단순히 날씨가 따뜻해졌다고 무턱대고 싹을 틔우지 않습니다. 그들은 빛의 길이를 감지하여 지금이 봄인지 여름인지 가을인지를 정확히 계산해냅니다. 아주 뼈아픈 실패 사례를 하나 들어보죠. 가을에 수확하는 맛있는 물을 봄에 일찍 심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덥석 심은 적이 있나요? 봄이 되어 날이 따뜻해지니 싹은 아주 기운차게 올라옵니다. 그런데 며칠 안 가서 무는 뿌리를 키우지 않고 갑자기 길쭉한 꽃대를 쑥 올려버립니다. 전문 용어로 추대현상이라고 하죠. 무는 낮의 길이가 길어지면 자손을 남기기 위해 서둘러 꽃을 피우고 생을 마감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봄에서 여름으로 갈수록 낮은 점점 길어지기 때문에 봄에 물을 심으면 식물은 지금은 뿌리를 살찌울 때가 아니라 빨리 꽃을 피워야 할 때구나 하고 착각하게 됩니다. 결국 먹을 수 없는 질긴 뿌리와 앙상한 꽃대만 남게 되는 것이죠. 온도만 생각하고 봄에 무씨앗을 심은 당신의 선택이 완벽한 실패를 부른 것입니다. 무나 시금치 같은 작물은 낮의 길이가 짧아지는 늦여름이나 초가을에 심어야만 우리가 원하는 통통한 뿌리와 넓은 잎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식물이 빛의 시계를 어떻게 읽는지 모른다면 당신의 파종은 언제나 엇박자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온도가 아니라 빛의 길이를 보는 눈, 이것이 다음 레벨의 정원사로 가는 길입니다. 여섯 번째 비밀은 바로 씨앗의 겨울잠, 즉 휴면 타파의 시간입니다. 많은 초보자분들이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가 채집하거나 구매한 씨앗을 따뜻한 방 안에 고이 모셔두었다가 봄에 바로 흙에 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싹이 나지 않는다고 씨앗을 탓하죠. 하지만 자연 상태의 씨앗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을의 열매에서 떨어진 씨앗은 차가운 눈바닥에서 꽁꽁 얼어붙은 채 혹독한 겨울을 보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지독한 추위의 시간이 있어야만 씨앗 내부에서 싹을 틔우지 못하게 막고 있던 화학물질이 분해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저온 측적 처리라고 부릅니다. 사과, 체리, 라벤더 혹은 많은 야생화 씨앗들은 자신이 매서운 겨울을 겪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절대로 봄에 싹을 틔우지 않습니다. 따뜻한 날씨가 계속될 때 싹을 틔웠다가 갑자기 찾아온 한파에 얼어 죽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수백만 년에 걸쳐 진화한 생존 전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씨앗들을 따뜻한 실내에 보관하다가 봄에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씨앗은 아직 겨울이 오지도 않았는데 웬 흙에 묻혔지? 겨울을 안 지났으니 아직 싹을 틔우면 안 돼. 라며 계속 깊은 잠을 잡니다. 그들은 당신이 만든 가짜 봄에 완벽하게 속아 영원히 깨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씨앗들을 제때 발화시키려면 억지로라도 겨울을 선물해야 합니다. 씨앗을 젖은 모래나 흙과 섞어 밀폐 용기에 담은 뒤 냉장고에 1달에서 2달 정도 넣어두는 것이죠. 냉장고 속에서 씨앗은 이제 겨울이 지나가고 있구나 하고 스스로 생체 시계를 돌리기 시작합니다. 파종식이란 단순히 땅에 묻는 날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씨앗이 깨어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차가운 시간을 계산하여 미리 세팅해 주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씨앗을 이해하는 파종의 기술입니다. 7번째로 말씀드릴 주제는 봄의 불청객, 거짓 봄의 함정입니다. 이른 봄, 유난히 따뜻한 날이 연속으로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낮 기온이 15도를 훌쩍 넘고 사람들은 가벼운 옷차림으로 나들이를 갑니다. 텃밭을 가꾸는 사람의 마음은 조급해집니다. 옆집 할아버지가 벌써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것을 보면 마음이 더욱 초조해지죠. 지금이 완벽한 타이밍이야. 지금 안 심으면 늦을 거야. 라는 생각에 서둘러 상자와 베란다에 있던 모종들과 씨앗을 모두 밭으로 옮겨 심습니다. 고추, 가지, 호박처럼 추위에 끔찍하게 약한 열매 채소들까지 몽땅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후가 파놓은 가장 잔인한 덫입니다. 거짓 봄이 지나고 나면 어김없이 꽃샘 추위가 찾아옵니다.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고 아침이면 흙 표면에 하얗게 서리가 내립니다. 따뜻한 햇살에 속아 여린 떡잎을 올렸던 식물들은 하루아침에 까맣게 타들어가듯 죽어버립니다. 이를 늦서리 피해라고 합니다. 식물들은 한번 치명적인 동해를 입으면 회복하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리거나 아예 죽어버립니다. 봄이 왔다고 무턱대고 모든 씨앗을 뿌리는 것은 적군의 동태를 살피지 않고 병사들을 맨몸으로 돌격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진짜 노련한 농부는 봄바람의 유혹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조급함을 이겨내고 기상청 예보에서 마지막 서리가 완전히 끝났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기다립니다. 만약 참지 못하고 일찍 씨를 뿌렸다면 밤마다 보온 덮개나 비닐 지붕을 씌워주는 혹독한 수고를 감내해야 합니다. 타이밍의 승리자는 가장 일찍 심는 사람이 아니라 늦서리의 함정을 피해서 가장 안전한 순간을 포착하는 사람입니다. 8번째 이야기는 바로 연속 파종의 마법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봄에 씨앗을 살 때 보통 한 봉지를 다 털어서 밭에 쫙 뿌리지 않으시나요? 빈 땅이 아깝기도 하고 한 번에 일하는 게 편하니까요.
그리고 두어 달 뒤 상추나 열무가 어마어마하게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기쁩니다. 매일 신선한 샐러드를 먹고 이웃들에게 나눠주죠.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냉장고는 터질 것 같고 이웃들도 더 이상 상추를 반기지 않습니다. 밭에 남은 상추들은 결국 꽃대를 올리고 억세져서 뽑아버려야 하는 골칫덩어리로 전락합니다. 그리고 정작 여름 내내 밭은 텅 비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파종 시기를 하루로 몰아버렸을 때 발생하는 끔찍한 부작용입니다. 진정한 수학의 고수들은 절대 씨앗을 한 번에 다 털어 넣지 않습니다. 그들은 시간차 공격, 즉 연속 파종이라는 놀라운 전략을 씁니다. 상추 씨앗이 한 봉지 있다면 봄이 시작될 때 밭의 4분의 1에만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2주 뒤에 또 다른 4분의 1에 심고 다시 2주 뒤에 남은 공간에 심는 식으로 시간을 쪼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첫 번째 상추가 억세져서 못 먹게 될 때쯤 두 번째 상추가 야들야들하게 자라납니다. 두 번째가 끝날 때쯤 세 번째 상추가 식탁에 오르죠. 파종을 한 달 안에 여러 번으로 나누는 이 간단한 타이밍의 변화가 1년 내내 싱싱한 채소를 끊임없이 식탁에 올려주는 기적을 만듭니다. 씨앗을 제때 심는다는 것은 특정 날짜 하루를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식량 소비 속도와 작물의 생장 주기를 계산하여 파종의 일정을 디자인하는 것. 그것이 수확량을 실질적으로 늘리는 진짜 비법입니다. 9번째로 다룰 내용은 파종할 때의 토양 수분 상태, 즉 진흙탕의 저주입니다. 많은 분들이 씨앗을 심기 전에 땅을 흠뻑 적셔 놓아야 씨앗이 물을 잘 먹고 싹이 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봄비가 내린 직후 땅이 질척질척할 때가 씨 뿌리기 좋은 날이라고 굳게 믿고 장화를 신고 밭으로 들어가시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간과한 생물학적 진실이 있습니다. 씨앗도 숨을 쉰다는 사실입니다. 씨앗이 발아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수분과 따뜻한 온도, 그리고 반드시 풍부한 산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비가 와서 찰흙처럼 질척거리는 진흙 상태의 흙에 씨앗을 묻으면 어떻게 될까요? 진흙 속에는 공기가 들어갈 틈이 전혀 없습니다. 게다가 젖은 흙을 밟거나 다지면 흙 입자 사이의 공간이 완전히 뭉개져 버립니다. 씨앗은 물을 마실 수는 있지만 숨을 쉴 산소가 없어서 결국 흙 속에서 질식해 죽고 맙니다. 며칠 뒤 맑은 날씨가 이어져 땅이 마르면 상황은 더 최악이 됩니다. 질척했던 흙이 마르면서 마치 시멘트 바닥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리거든요. 여리고 가냘픈 새싹이 그 단단한 흙벽을 뚫고 올라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것이 물은 듬뿍 주었는데도 싹이 나지 않는 미스터리의 정체입니다. 완벽한 파종 타이밍은 비가 오고 난 후 땅이 약간 보슬보슬해졌을 때입니다. 흙을 한 줌 쥐었다가 폈을 때 물이 뚝뚝 떨어지는 상태가 아니라 덩어리는 지도에 손가락으로 가볍게 건드리면 스르륵 부서지는 상태. 초콜릿 브라우니처럼 적당히 촉촉한 그 순간이 바로 씨앗이 가장 호흡하기 좋고 뿌리 내리기 쉬운 황금 타이밍입니다. 땅의 질감을 손으로 직접 느껴보는 것. 그것이 달력을 보는 것보다 100배는 더 중요합니다. 10번째 비밀은 바로 찬물 샤워의 공포입니다. 베란다 텃밭이나 모종판에 정성스럽게 씨앗을 심고 나서 우리는 무심코 수도꼭지에 호스를 연결해 시원하게 물을 뿌려줍니다. 깨끗한 수돗물이니 식물도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면서요. 하지만 여러분, 방금 심은 씨앗에게 이 행동은 얼마나 폭력적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무심코 튼 수돗물의 온도는 꽤 찹니다. 특히 이른 봄에는 얼음물에 가깝죠. 이제 막 따뜻한 흙 속에서 기지개를 켜고 발화를 준비하던 씨앗의 입장에서 상상해 보세요.
갑자기 0에 가까운 차가운 폭포수가 쏟아지는 셈입니다. 이 극심한 온도 변화는 씨앗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줍니다. 전문 용어로 냉해 쇼크라고 부르는데요. 이 쇼크를 받은 씨앗은 스스로 성장을 멈추거나 싹을 틔우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회복하는데 엄청난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특히 고추, 토마토, 가지처럼 따뜻한 곳을 좋아하는 열대 기원의 작물 씨앗들은 이 찬물 샤워 한 번에 치명상을 입기도 합니다. 기껏 토양 온도계를 꽂아 따뜻한 날을 골라 파종을 해놓고서 물주기 타이밍과 방법에서 모든 노력을 헛수고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파종을 한 직후나 싹이 막 올라오는 시기에는 절대로 차가운 직수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물뿌리개나 양동이의 물을 하루 전날 미리 받아두세요. 그리고 그 물이 주변 공기와 온도가 비슷해지도록 미지근하게 만든 다음 뿌려주어야 합니다. 씨앗 주변의 미세한 온도 변화를 통제하는 것. 파종의 성공은 씨를 흙에 덮는 순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물방울이 땅에 닿는 그 온도의 타이밍까지 완벽하게 계산해야 완성되는 것입니다. 11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가을 파종이라는 숨겨진 마법입니다. 파종은 봄에 하는 것이라는 고정관념이 우리를 얼마나 제한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가장 완벽한 예시죠. 많은 초보 정원사들은 늦가을에 밭을 엎고 깨끗이 정리한 뒤 내년 봄까지 밭을 방치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고수들은 바로 그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늦가을을 가장 바쁜 파종 시기로 활용합니다. 마늘이나 양파 같은 작물이 대표적인데요. 이들은 늦가을에 파종되어 추운 겨울 동안 흙 속에서 천천히 튼튼한 뿌리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눈이 내리고 땅이 얼어도 흙 속 깊은 곳에서는 보이지 않는 성장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듬해 봄, 남들이 이제 막 밭을 갈고 씨를 뿌릴 준비를 할 때, 가을에 파종한 이 작물들은 이미 흙의 영양분을 듬뿍 머금고 폭발적으로 위를 향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남들보다 출발선이 수개월 앞서 있는 것입니다. 가을 파종의 마법은 마늘뿐만이 아닙니다. 시금치나 상추, 유채 같은 내한성이 강한 잎채소들의 씨앗을 가을 늦게 뿌려보세요. 늦가을에 조그맣게 싹을 틔운 이 녀석들은 겨울을 나며 잎이 조금 상할지언정 절대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추위를 견디며 당분을 축적하여 잎이 놀랍도록 달고 아삭해집니다. 이듬해 이른 봄, 봄 파종으로는 절대 상상할 수 없는 가장 빠르고 맛있는 첫 수확의 기쁨을 안겨주죠. 우리는 봄이라는 한 계절에만 갇혀 너무 많은 기회를 날려버렸습니다. 겨울이 오기 직전, 땅이 얼기 바로 그 전에 아슬아슬한 타이밍. 그 가을 파종의 기회를 잡는 사람만이 봄의 진정한 첫 번째 수확을 맛볼 자격이 있습니다. 12번째 비밀은 실내 육묘와 직파의 타이밍 사이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눈치 싸움에 관한 것입니다. 유튜브나 블로그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집 안창가에서 작은 화분에 씨앗을 심어 예쁘게 모종을 기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한 달 뒤 밭에 내다 심죠. 이것을 실내 육묘라고 합니다. 밭에 직접 씨를 뿌리는 직파보다 훨씬 빠르고 안전해 보입니다. 그래서 초보자들은 모든 작물을 실내에서 싹 틔우려 합니다. 심지어 무나당근, 콩조차도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엄청난 비극이 시작됩니다. 식물 중에는 이사를 극도로 혐오하는 녀석들이 있습니다. 특히 곧은 뿌리가 땅속으로 깊게 파고드는 무나당근 같은 뿌리 채소들은 작은 포트에서 자라다가 밭으로 옮겨 심어지는 순간 뿌리에 심각한 충격을 받아 성장을 멈추거나 모양이 기괴하게 꼬여버립니다. 콩류 작물들도 마찬가지로 이식 스트레스에 매우 취약합니다. 이 녀석들은 조금 늦더라도 처음부터 자신이 평생 살아야 할 밭에 직접 씨를 뿌리는 직파를 해야만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납니다. 반면에 고추나 토마토는
우리나라의 짧은 여름 동안 열매를 맺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무조건 따뜻한 한 실내에서 씨를 뿌려 2달 이상 모종으로 키워낸 뒤 밭으로 내보내야 합니다. 이들에게 직파 타이밍을 고집했다가는 열매가 맺히기도 전에 가을 서리를 맞게 되죠. 어떤 씨앗은 방 안에서 2달을 보내야 하고 어떤 씨앗은 무조건 밭의 거친 흙을 처음부터 만나야 합니다. 이 2가지 방식의 파종 타이밍을 구별하지 못하고 모든 씨앗을 똑같이 대접한다면 여러분의 밭은 모양이 찌그러진 당근과 열매를 맺지 못하는 토마토로 가득 찰 것입니다. 씨앗의 종류에 따라 집 안에서 출발할지 밖에서 출발할지 그 운명의 타이밍을 정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13번째 이야기는 바로 잡초 씨앗의 섬뜩한 타이밍 전략입니다. 우리가 채소 씨앗을 언제 심을지 달력을 보며 고민하는 동안 밭의 진짜 주인인 잡초들은 수억 년의 진화를 통해 완벽한 타이밍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밭을 깨끗하게 갈아엎고 바로 그날 채소 씨앗을 파종하는 것입니다. 흙을 뒤집었으니 잡초가 사라졌다고 믿는 것이죠. 하지만 흙을 깊이 파뒤집는 순간 땅속 깊은 곳에서 수년에서 수십 년간 빛을 보지 못하고 동면하고 있던 수백만 개의 잡초 씨앗들이 표면으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따뜻한 햇빛과 맑은 공기를 만나는 순간 와, 타이밍이다 하고 폭발적으로 발아하기 시작합니다. 불과 며칠 만에 여러분이 심은 여린 채소 새싹들은 잡초의 무시무시한 군단에 덮여 빛과 영양분을 모두 빼앗기고 질식해버립니다. 고수들은 잡초의 이 무서운 타이밍을 역으로 이용합니다. 그들은 파종하기 2주에서 3주 전에 미리 밭을 갈고 물을 흠뻑 줍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심지 않은 채 가만히 기다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빛을 본 잡초 씨앗들이 신나게 싹을 틔웁니다. 밭이 연초록 잡초로 뒤덮일 때쯤 잡초가 깊은 뿌리를 내리기 전인 가장 취약한 타이밍에 괭이로 표면에 잡초 새싹들만 가볍게 긁어내어 제거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진짜 채소 씨앗을 파종합니다. 이것을 가짜 파종상 기법이라고 합니다. 잡초가 싹을 틔울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을 일부러 만들어주고 그들을 유인해낸 다음 밭이 깨끗해진 완벽한 타이밍에 내 작물을 투입하는 고도의 심리전입니다. 잡초의 타이밍을 통제하지 못하면 당신의 수확량은 영원히 잡초의 발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14번째로 살펴볼 것은 컴패니언 플랜팅, 즉 동반 식물의 파종 타이밍입니다. 식물 세계에도 영혼의 단짝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어떤 식물들은 서로 옆에 심으면 벌레를 쫓아주거나 성장을 촉진하는 놀라운 시너지를 냅니다. 예를 들어 토마토 옆에 바질이나 메리골드라는 꽃을 심으면 해충들이 그 냄새를 싫어해서 토마토가 아주 건강하게 자랍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봄에 토마토 씨앗과 메리골드 씨앗을 같은 날 밭에 나란히 파종하곤 하죠. 우리는 그것이 완벽한 조화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타이밍의 함정이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메리골드가 자라서 해충을 쫓을 만큼 강력한 냄새를 뿜어내는 크기가 되려면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토마토와 메리골드를 같은 날 심게 되면 정작 토마토가 한참 잎을 내고 진딧물이나 벌레들의 집중 공격을 받는 취약한 시기에 메리골드는 아직 너무 작아서 아무런 방어막 역할을 해주지 못합니다. 보디가드를 고용해놓고 정작 적이 쳐들어올 때 보디가드가 아기인 상태인 것이죠. 진짜 똑똑한 파종은 방어용 식물의 성장을 한 발 앞서 계산하는 것입니다. 토마토 모종을 밭에 심을 날짜를 5월 초로 잡았다면 메리골드나 허브류의 씨앗은 그보다 한 달이나 2달 먼저 실내에서 파종하여 덩치를 꽤 크게 키워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토마토가 밭으로 나갈 때 이미 듬직하게 자란 메리골드 병사들을 옆에 배치하는 것이죠.
친구를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친구가 나를 지켜줄 수 있을 만큼 성장할 수 있도록 파종 시기를 엇갈리게 조절하는 것. 이것이 병충해 약 없이도 밭을 풍성하게 만드는 동반식물 타이밍의 진짜 비밀입니다. 15번째 비밀은 씨앗의 깊이와 발화 타이밍의 잔인한 함수 관계입니다. 파종 시기를 아무리 기가 막히게 맞추었다 하더라도 흙을 덮는 깊이에서 실패하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초보자들은 보통 씨앗이 흙 밖으로 노출되어 말라 죽거나 새에게 먹힐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손가락으로 푹 구멍을 파고 씨앗을 깊숙이 밀어 넣은 뒤 흙을 단단히 덮어버리죠. 겉보기에는 아주 안전해 보입니다. 하지만 깊은 흙 속은 표면보다 온도가 낮고 습도가 과하게 높습니다. 작은 씨앗이 싹을 틔워 흙이라는 무거운 이불을 밀어 올리고 햇빛을 보기에는 그 깊이는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는 것만큼이나 험난한 여정입니다. 결국 씨앗이 가진 양분이 다 떨어질 때까지 흙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땅 속에서 지쳐 죽고 맙니다. 새싹이 나오는 타이밍을 영원히 늦춰버린 것이죠. 반대로 너무 얕게 심으면 한낮의 뜨거운 태양에 흙이 쩍쩍 갈라지며 바짝 마르는 그 몇 시간의 타이밍에 씨앗도 수분을 잃고 미라처럼 말라 죽게 됩니다. 완벽한 깊이의 법칙은 씨앗 두께의 딱 2배에서 3배만큼만 흙을 덮는 것입니다. 좁쌀만큼 작은 씨앗은 흙을 덮는 둥 마는 둥 흩뿌려야 하고 강낭콩처럼 큰 씨앗은 2cm 정도 깊이로 심어야 합니다. 빛을 받아야만 싹이 트는 광발화 종자인 상추나 당근 씨앗은 절대 흙을 두껍게 덮으면 안 됩니다. 빛이 차단되는 순간 그들은 영원한 잠에 빠져버리기 때문입니다. 파종 시기란 날짜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씨앗이 세상 밖으로 나오는 데 걸리는 물리적인 시간을 조절하는 흙의 깊이에 대한 정밀한 계산이기도 합니다. 16번째로 다룰 이야기는 비바람의 타이밍, 즉 날씨 예보를 역이용하는 기술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맑고 화창한 날을 파종하기 가장 좋은 날로 꼽습니다. 볕이 좋으니 기분도 좋고 작업하기도 편하니까요. 반대로 비가 오기 전날이나 비가 오는 날은 밭에 가는 것을 꺼립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가장 완벽한 파종 타이밍 중 하나는 바로 부드러운 비가 내리기 직전의 잿빛 하늘 아래입니다. 화창한 날에 씨를 뿌리고 우리가 인공적으로 물뿌리개를 이용해 물을 주면 흙 표면이 고르게 젖지 않고 물길이 생기거나 씨앗이 물살에 쓸려 한쪽으로 몰려버리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겉은 젖어도 속은 메말라 있는 경우도 많죠. 하지만 파종 직후에 하늘에서 이슬비나 적당한 양의 비가 내려준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연의 비는 흙에 아주 미세한 입자 사이사이로 스며들어 씨앗 전체를 가장 완벽하고 균일하게 감싸줍니다. 공기 중의 습도도 높아져 흙이 쉽게 마르지 않는 최고의 온실 효과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농부들은 일기예보를 볼 때 단순히 기온만 보지 않고 강수 확률을 유심히 체크합니다. 2, 3일 뒤에 적당한 비 소식이 있다면 바로 그 전날이 씨앗을 흙 속에 눕히기 위한 최고의 타이밍인 것입니다. 물론 폭우나 태풍이 예상된다면 씨앗이 모조리 씻겨 내려갈 수 있으니 절대 피해야겠죠. 화창하고 편안한 날을 찾는 인간의 본능을 이겨내고 식물이 가장 편안하게 수분을 머금고 싹을 틔울 수 있는 비의 시간을 기다릴 줄 아는 것. 자연의 스케줄에 나의 파종 스케줄을 완벽하게 동기화시키는 이 타이밍의 예술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7번째 비밀은 발화 테스트라는 안전장치의 타이밍입니다. 봄이 되어 작년에 쓰고 남은 씨앗 봉투를 서랍에서 발견하면 우리는 아무 의심 없이 밭으로 들고 나갑니다. 작년에 잘 자랐으니 올해도 당연히 싹이 트겠지 하고 말이죠. 그리고 며칠 동안 정성껏 밭을 갈고 고랑을 만들어 그 씨앗들을 전부 심습니다. 하지만 2, 3주가 지나도록 밭은 무덤처럼 조용합니다.
뒤늦게 씨앗이 너무 오래되어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지만 이미 다른 작물을 파종하기에는 봄의 황금 같은 타이밍을 전부 놓쳐버린 후입니다. 이런 비극은 우리 주변에서 정말 흔하게 일어납니다. 보관 상태에 따라 씨앗의 생명력은 1년 만에 급격히 떨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밭에 본격적으로 파종하기 2주 전에 반드시 집 안에서 발화 테스트를 하는 타이밍을 갖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접시 위에 젖은 키친타월을 깔고 묵은 씨앗 10개 정도를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따뜻하게 유지하면서 몇 개의 씨앗에서 싹이 나오는지 관찰하는 것이죠. 10개 중 8개 이상 싹이 나면 발화율 80%로 밭에 심어도 안전합니다. 하지만 10개 중 2~3개밖에 싹이 나지 않는다면 그 씨앗은 과감하게 버리고 새 씨앗을 사러 가야 할 타이밍입니다. 고작 며칠의 테스트 타이밍을 생략했다가 한 해 농사 전체를 망치고 텅 빈 밭을 바라보며 후회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진짜 파종의 시작은 밭에 씨를 뿌리는 그날이 아니라 그 씨앗이 살아있는지 확인하는 2주 전에 작은 접시 위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18번째로 깨부술 고정관념은 바로 주말 파종의 함정입니다. 우리 같은 평범한 직장인이나 도시 농부들이 텃밭을 가꿀 수 있는 시간은 보통 토요일이나 일요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식물의 파종 시기를 우리의 휴일에 맞춰버립니다. 평일에 완벽한 파종 타이밍이 지나가고 있는데도 이번 주말에 가서 심어야지 하며 미루거나 반대로 아직 흙이 덜 녹았는데도 다음 주말에는 바빠서 못 오니까 오늘 다 심어버려야겠다며 억지로 파종을 강행합니다. 식물의 생체 시계는 인간의 달력이나 주말 스케줄을 전혀 배려하지 않습니다. 토요일에 심은 씨앗이 혹한을 만나 얼어 죽고 일요일에 심은 씨앗이 수분 부족으로 말라 죽는 이유는 그날이 식물이 원한 날이 아니라 오직 여러분이 편한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말 농장을 하더라도 파종만큼은 우리의 편의를 조금 양보해야 합니다. 만약 일기예보와 흙의 상태를 확인했을 때 수요일이 파종의 완벽한 타이밍이라면 평일 퇴근 후에 랜턴을 켜고서라도 밭에 달려가는 열정이 필요합니다. 혹은 그 완벽한 평일 타이밍을 맞추지 못할 것 같다면 차라리 파종 시기를 일주일 뒤로 미루고 그 사이에 밭에 보온용 비닐을 덮어두어 흙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방어적인 타이밍 전략을 써야 합니다. 작물은 여러분이 심어준 날짜의 날씨, 토양, 온도에 맞춰 평생의 건강 상태를 결정합니다. 인간의 편리한 주말이라는 스케줄에 억지로 자연을 끼워 맞추려는 오만함을 버릴 때 비로소 우리는 자연이 주는 진정한 풍요로움을 보답받을 수 있습니다. 19번째 비밀은 고도와 위도가 지배하는 절대적인 기후의 타이밍입니다. 유튜브나 인터넷 커뮤니티가 발달하면서 우리는 전 세계, 전국 각지의 정원 가꾸기 정보를 실시간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제주도에 사는 유튜버가 3월 초에 감자를 심으며 아주 잘 자란다고 자랑하는 영상을 봅니다. 강원도 평창에 사는 텃밭 초보자는 그 영상을 보고 와, 3월 초가 감자 심는 완벽한 타이밍이구나 라며 다음날 당장 얼어붙은 땅을 파고 감자를 심습니다. 결과는 보지 않아도 참혹합니다. 감자는 땅속에서 꽁꽁 얼어 슬러시가 되어버리죠. 우리는 정보화 시대의 함정에 빠져 위도와 고도라는 지리적 타이밍의 진리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그리고 평지일수록 봄은 몇 주나 더 일찍 찾아옵니다. 반대로 북쪽으로 올라가고 해발 고도가 높아질수록 산 위에는 늦은 봄까지 서리가 내립니다. 같은 대한민국 땅 안에서도 파종 시기는 한 달 이상 차이가 납니다. 내 밭의 고도와 위도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다른 지역 사람들의 성공 사례를 내 텃밭에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남의 안경을 쓰고 내 책을 읽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인터넷의 정보는 영감을 얻는 데 사용하시고
실제 파종 날짜를 결정할 때는 철저하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 기상대의 과거 10년간의 지역 특화 데이터만을 믿어야 합니다. 이웃 동네의 봄이 내 동네의 봄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공간에 따른 기후의 차이를 인정하고 나만의 위도, 고도 타이밍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외부 정보에 흔들리지 않는 뚝심 있는 농부의 자세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20번째 비밀. 모든 것을 완성하는 나만의 파종일지 기록의 마법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19가지의 복잡하고 다양한 파종의 타이밍과 조건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흙의 온도, 달의 위상, 미세 기후, 빛의 길이 등등.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다 기억하고 완벽하게 타이밍을 맞출 수 있을까요? 인간의 뇌로는 불가능합니다. 작년에 내가 정확히 며칠에 토마토를 심었는지, 그때 비가 왔었는지 맑았는지, 언제 첫 수확을 했는지 3일만 지나도 우리는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기억에 의존하는 파종은 매년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는 지름길입니다. 진정한 기적은 작은 수첩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씨앗을 심은 날짜, 그날의 기온과 흙의 상태, 비가 온 날, 싹이 처음 올라온 날짜, 벌레가 생긴 시기, 그리고 수확량까지 모든 것을 꼼꼼하게 기록하세요. 실패했다면 왜 실패했는지 그 이유를 추측해서 적어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1년, 2년, 3년. 이 기록들이 모이면 그 어떤 전문가의 책이나 씨앗 봉투 뒷면의 달력보다 위대하고 정확한, 오직 여러분의 텃밭만을 위한 절대적인 빅데이터가 완성됩니다. 3년 전의 나, 5년 전에 내가 남긴 기록들이 올해 언제 씨를 뿌려야 가장 폭발적인 수확을 얻을 수 있는지 정확한 타이밍을 알려주는 나침반이 됩니다. 실패한 기록조차도 내일의 타이밍을 맞추기 위한 훌륭한 오답 노트가 됩니다. 기록하지 않는 정원사는 매년 초보자일 뿐이지만 자연의 시간과 식물의 반응을 글로 새겨넣는 자는 결국 시간과 계절을 지배하는 위대한 생명의 창조자가 될 것입니다. 당신만의 낡은 파종일지, 그것이 평생을 잘못 심어왔던 굴레를 벗어던지고 풍요의 땅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열쇠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이 어떠셨나요? 단순히 봄이 오면 씨를 뿌려야 한다는 낭만적이고 게으른 착각이 우리의 텃밭을 얼마나 병들게 하고 있었는지 이제 분명히 아셨을 겁니다. 씨앗은 흙 속에 던져지기를 기다리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온도를 재고 햇빛의 길이를 계산하고 달의 인력과 흙의 질감까지 온몸으로 느끼며 스스로 싹을 틔울 가장 완벽하고 극적인 타이밍을 치밀하게 기다리는 위대한 생명체입니다. 우리가 파종 달력을 맹신하며 잘못된 시기에 억지로 씨앗을 깨우려 했을 때 식물들이 죽어간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진정한 파종의 기술은 인간의 스케줄이나 평균값에 자연을 우겨넣는 것이 아니라 흙의 온도에 귀를 기울이고 날씨의 변화를 읽어내어 씨앗의 생체 시계와 나의 시계를 완벽하게 일치시키는 교감의 과정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여러분의 정원에 나갈 때는 온도계를 들고 흙의 온기를 느껴보세요. 여러분의 밭에만 존재하는 미세 기후를 찾아내고 달의 모양과 비가 오는 타이밍에 맞춰 씨앗을 내려놓아 보십시오. 장담하건대 그렇게 심어진 씨앗들은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폭발적인 속도로 자라나 엄청난 수확량으로 여러분에게 보답할 것입니다. 식물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관점이 변하는 순간 진정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놀라운 파종의 비밀이 여러분의 텃밭 가꾸기에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꼭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텃밭이나 화분에 씨앗을 심으면서 가장 크게 망했던 혹은 가장 기억에 남는 어이없는 실패담은 무엇인가요?
지금 바로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생생한 경험담이 우리 모두에게 큰 배움이 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